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2020년의 첫 번째 금요일인 오늘 양시장은 오르면서 출발은 해줬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사상 최고치 영향을 기록한 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가 오르면서 출발은 했지만 장중에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시장이 하락 전환을 했고요.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이 그나마 매물을 좀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지금 양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또 한 번 시원찮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예상해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오늘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 상담 모두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신 다음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의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베스트 트레이딩맨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함께 할 전문위원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참여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이용하신다면 연락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편하신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문자로도 종목 접수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원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남겨주시면 저희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빠르고 신속하게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0082번도 메모를 해두시고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접수가 좀 되는 동안에 일단은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방향을 달리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새해 두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게다가 장중에 좀 뜻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가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또 하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일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사실 장 초반에는 1% 이상 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주면서 종목들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 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장중에 또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발생이 되면서 코스피가 좀 약하게 마감이 돼 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플러스 한 0.1% 정도의 상승 마감이 됐는데 이제 코스닥은 그에 반면에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타나면서 0.6%의 하락 마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좀 이란 쪽에 대해서 공습을 진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 영향을 끼치면서 하락이 전환이 됐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그나마 코스피 지수는 지켜야 될 라인들은 일단 1차적인 부분은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선물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조금 좀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 하지만은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방향성은 상승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 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 다시 한 번 더 저 이란발 중동 쪽에서의 지정학적 그 리스크가 재점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고 골드와 같은 안전자산은 상승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작용되다 보니까 지금 위험자산인 주식 관련 종목들은 하락으로의 진행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기관은 이제 코스피에서의 현물을 매도세를 보여준 반면에 외국인들은 현물은 매수를 보여줬지만 선물에서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모습을 나타나 주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도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약한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나타났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리스크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지난번 6월 달에도 한번 있었었고 지난 바로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그 군사 시설에 대해서 서로 폭격을 주고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그 연장선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이란 같은 경우는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 아래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금 다른 모습인 건데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의 멘트에 따라서 조금 좀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대통령보다 그 대통령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최고 지도자가 보복에 대한 멘트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좀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와 더불어서 미국의 좀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탄핵이라는 지금 암초를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상원에서의 통과가 되는 부분은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지 않고 외신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다 보면 외신에서는 트럼프 탄핵에 대한 특집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는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돌고 있는 문제를 이제 그 시선 자체를 외부로 돌리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러한 모습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굉장히 심각한 보복에 대한 이런 멘트 이러한 걸 놓고 봤을 때 원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일반적으로는 단발성 이슈가 됩니다. 단기간에 끝나고 바로 또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시장이 연출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선도 겹쳐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트럼프하고 또 이란에서의 최고 지도자가 좀 심각한 보복이라는 멘트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까지 그 정도 멘트를 드리겠고요. 다만 시장이 많이 그러면 더 빠지겠느냐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시장은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이번에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발생이 됐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성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의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어려움은 넘어간다면 다시 또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조금 살펴보자면 먼저 선물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의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지난번에 요때가 이제 8월 달이었습니다. 8월의 하락장 때 12개월 선의 이탈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예상을 했지만은 250포인트를 지키면서 굉장히 좋게 올라와줬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지난번 하락을 메꾸는 박스 장세였다. 그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걸릴 자리에서 저항을 맞는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좋지 않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하락에 대한 부분은 멈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하락선을 돌파해낸 부분이 있고 기업적인 모습이나 미중 간의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하락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올라가는 상승형 박스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수를 더 살펴보자면 이번에 그 야간 선물이나 MSCI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 지수가 이번에 나스닥 선물이나 미증시 하락에 따라서 분명히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지켜진 라인이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2140선 라인, 요 정도 라인과 2130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2125 라인, 요 정도 라인은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정도 라인까지 빠졌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주를 위주로 해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반등 나가서 그때 2200을 다시 넘어갈 때 이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번 1월 달 옵션 만기 이후부터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때마치 또 옵션 만기를 다음 주에 앞두고서 악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옵션 만기 이후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또 춘절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겁먹을 단계는 아니다. 더 겁먹지 마시고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발생된 리스크로 의한 약세장이 될 거다. 이 정도까지 시장에 대한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 시장도 단계적으로는 좀 오늘 터진 미국이랑 이란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이렇게 조정 장세가 모아 담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도주를 위주로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또 제 생각에도 오늘 시장에서 미국과 이란 이슈에 따른 수혜주도 참 눈에 많이 띄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석유화학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흥구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 이슈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시장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하고 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살짝 살펴보신다면은 손실은 좀 만회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떤 종목이든지 이 시간 통해서 어떤 질문이든지 많은 연락을 주신 다음에 이가람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살펴볼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798님의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매수 가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2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3798님의 종목인데 종가를 보니까 9,4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께서는 올 2020년도에 좀 어떻게 지금 이 종목과 함께 더불어서 전기차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코스모 신소재나 그에 따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2020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00원 단가가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는 좀 높은 단가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9,200원 단가면 사실 좋은 매수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아래자리에 있었을 때 차라리 8,500원 아래였으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였는데 그거를 벗어나 약간 올라갈 때 따라가는 매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9,200원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한 모습 봤을 때는 사실 좋은 매매는 아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 대한 모습 그거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의 가격대는 좀 의미가 없는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밀릴 수는 있어요. 이번에 시장 하락 나타나게 되면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형성돼서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이러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7,000원과 8,000원 사이.
이런 자리들은 깨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많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7,000원 자리를 다시 이탈을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탈이 진행돼도 다시 올라오면서 바닥을 좀 기어갈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본다면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모습, 뭐 대형주 위주로 본다거나 여러 가지 모습 봤을 때, 또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본다 했을 때도 굉장히 좋게 지금 데이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습과 우리나라 종목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IT 반도체와 다른 종목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키맞춤 현상으로 2차 전지가 후발로 올라올 것이고, 그 이후에 약간 중반기 정도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부터 아마 2차 전지의 시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는 단기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단기로 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난 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더 늘리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가는 이번 여름을 놓고 본다라고 봤을 때 사실 지금 단가는 좀 낮은 단가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요 윗자리 이번에 발생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11,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여름 정도까지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그 이상 11,000원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1,000원과 14,000원 범위 안에서 목표가 형성해 두시고 차익 실현하시면서 대응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상담을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목표가까지 세워드렸는데, 일단은 짧게 보고 계시다면 11,000원, 그리고 약간은 좀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실 수 있으시다면 14,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코스모 신소재 여유 가지시고 계속 들고 가시면서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좀 차분하고 여유 있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요목조목 잘 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가람 위원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하고 문자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참여 방법 나갈 텐데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전화 주신 다음에 종목 신청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 샵 0082번 눌러주신 다음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접수 참여 방법 활용을 하셔가지고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2332님의 종목 봐드릴 건데요. 뉴파워 플라즈마 살펴보겠습니다. 4,250원에 30%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축하드리고요. 올해 이틀밖에 거래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분위기가 참 좋아 보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상승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좋을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 뉴파 플라즈마는 4,250원이면요. 굉장히 뭐 안정적인 지금 단가 안에서 매수를 보신 거기 때문에 뭐 부담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본다면은 물론 이 정고점 자리에서는 1차적인 매도를 봐야 되겠지만, 정고점 자리 5,00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이 좀 2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죠. 원래는 1대 주주였는데 2대 주주로 있는 그 종목이 삼성 폴더블폰과 관련돼서 납품이 들어가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이번에 삼성 쪽에서 그 1대 주주로서 지분 매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뉴파 플라즈마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더 가능하겠고, 이번 직전 고점보다도
이번에 작년에 형성됐었던 최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단가로는 이제 배당락이 나타났었고 엠면분할했기 때문에 수정된 주가로 한 6,000원 라인 6,0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열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단기간에 6,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만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폴더블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폴더블폰 관련 종목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제품의 생산 또한 굉장히 많이 또 출하량도 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 폴더블폰 쪽으로 좀 굉장히 많이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모습 보고 봤을 때 2020년도는 이제 폴더블폰들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도 상승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1차적인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전고점 자리가 5,000원입니다. 5,000원 부근 5,100원인데 전고점이 5,000원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뭐 비중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챙기시고 나는 그러지 않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5,000원을 뚫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한 번 더 상승 파동 나올 때 1차적인 수익 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적으로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에 형성됐었던 6,500원짜리 이런 전고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000원 정도까지는 자리를 열어놓고 대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서 좀 차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5,000원과 5,500원 사이 요 정도 올라가게 되면 1차적인 수익은 챙기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겠다 하시면 6,000원 위에까지 올라가는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면 수익도 극대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파워 플라즈마 오늘 시작에서도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준 종목입니다. 이그람 의원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다봐 주셨는데 목표가를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MC넥스 28,000원의 비중 20%. MC넥스를 28,000원에 20% 가지고 예. 계신다고요? 예. 지금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네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오늘 대주 임원이 약간 좀 주식 일부 좀 처리를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앞으로 그게 주가에 끼치는 좀 영향이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MC넥스 그리고 일단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도 불안한 상황에서 예. 좀 청산을 하고 가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예. 같은데 이그람 위원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MC넥스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 주셨는데 그쵸? 예. 28,000원에 지난번에 한번 중장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 원하시는 목표가가 그때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아니, 오프가 정확히 없습니다. 목표가는 정확히 없었고 그때 기간만 놓고 보는 거였죠? 예, 예. 근데 지금 수익이 발생이 된 상황에서 오늘 그 임원 매도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임원 매도한 상황 보게 되면 명확한 뭐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공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 장내 매도로 써져 있는 상황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예. 이게 그냥 차익 매도의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보통 임원이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요 시점이 일단은 고가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게 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비슷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임원이 매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약세가 좀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 MC넥스 예전에 근데 MC넥스는 사실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단기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MC넥스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물론 1차적인 수익은 한번 챙겨놓고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임원이 매도한 이유는 아마 특별한 사유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장내 매도였기 때문에 그냥 고점에서의 1차적인 그냥 차익 실현 매도 이 정도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까지 보고 싶으세요? 요 종목을?
아니, 지금 지지 라인, 지지선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지선은 1차적으로 32,500원이요. 아, 예. 요 라인 32,500원 정도까지 내려올지 바로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깨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깨기 어려울 거고 내려와도 요 정도에서는 좀 이제 다시 한 반등 나가면서 요런 그림은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좀 수익을 좀 챙기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정도에서는 비중 한 번 정도는 좀 챙겨놓고 봐도 뭐 크게 무리될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MC넥스에 대한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는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는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번호 누르신 다음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꼼꼼하게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상담을 간편하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봐드릴게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보령 메디앙스요. 보령 메디앙스 매수가 비중은요? 7,450원에 55%. 7,450원에 55% 맞으신가요? 네, 예. 네네. 지금 약수익 중이신데 오늘 일단은 시장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450원이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계시는 건데요. 네네네. 7,450원. 10월 네. 5일인가 7일 그때 잡았습니다. 아, 네네. 단가가 굉장히 지금 좋게 형성되고 있고 최근에 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 예. 저 지금 목표가를 11,000원에 잡고 있는데 그까지 올라가려나 그래요. 11,000원까지 올라가 있지. 예. 그거는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얘가 올라갑니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일단은 뭐 이슈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출산주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중국 무역 시장이 개방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사실 요게 지금 화장품보다 출산주가 강한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의 출산 정책을 좀 바꾼 게 있어요. 아.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같이 받다 보니까 중국에서 출산 정책 바뀌게 되면은 아기용품, 출산용품들을 우리나라 거를 많이 사가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장품들은 지금 뭐 대형주 말고는 소형주는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령 메디앙스도 올라가고 제로투세븐도 올라가고 지금 출산주가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차트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항상 걸리던 자리가 있어요. 항상 걸리던 자리가 요 보라 색깔 선이 있는데 얘가 그 2년 평균 선인 거거든요. 242평선. 근데 242평선에서 늘 저항을 맞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지금 242평선, 2년 평균선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리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도 9,000원짜리에서의 그냥 가격대 저항으로는 보여지는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시진핑 주석이 이번 상반기 안에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또 중국에서의 출산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좀 지금 자리가 이제 빠졌을 때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아랫자리가 일단 뭐 한 8,300원, 8,400원까지는 다시 빠질 수는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까지 빠지는 게 싫다 하시면은 뭐 비중이 55%나 되시니까 비중 한번 줄이셔도 뭐 무리될 점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이제 8,500원짜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횡보하다가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진 않지만,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9,000원을 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10,000원 그 위까지 저는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000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나와야 될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00원 위부터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의 분할로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상담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켜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두산 솔루스 두산솔루스 매수가 비중은요? 16,000원에 40%예요. 16,000원에 40%면은 지금 엄청 또 수익을 내고 계시고, 일단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으셨겠어요. 예,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게요. 지금 잘 잡으셔야지만 좀 많은 수익을 거두고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16,000원이면은, 자리가 16,000원이다. 16,000원이시면은, 그 굉장히 공격적인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좋게 지금 올라가 주고 있네요. 그쵸? 예, 지금 신고가인데요. 예, 신고가인데, 지난번 그도 하락 나왔을 때도 잘 버티셨네요, 그래도. 예, 예. 어, 그때 한번 차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단가가 16,000원의 비중이 40%이신 거구나. 예, 원래 40%인데 10% 그때 팔고, 예. 예, 다시 또 좀 매수해가지고, 떨어질 때 10% 다시 매수해가지고 40% 된 거예요. 사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사실 이건 지금 요거는 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사실 그 부분은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뭐 이거는 어디까지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요 종목이 두산 솔루스라는 종목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인 거는 확실하고요. 예, 확실한데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요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오늘 들어온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도 거래량이 좀 덜 들어왔다라고도 보여지고, 예. 이게 한 번 더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두산 솔루스일 것이다라고는 보여지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러한 종목은 고가가 어디다라고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서, 예. 이러한 종목은 이제 신규 매수,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꾸준하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예. 지금 오늘 올라간 시점 있잖아요. 예. 오늘 시가 26,000원. 예. 요 26,000원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올라가다가도 이제 조금씩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근데 얘가 안 깨지게 되면은 저도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금 상황 놓고 봤을 때 요 두산 솔루스의 앞으로의 실적이나 기업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지금 명확하게 이 종목 같은 과거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다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라면은 대응 볼 때 요 횡보를 해서 만약에 조금 좀 긴 횡보,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차적으로는 비중을 한 5%나 10%씩 조금씩은 매도를 차익 실현을 보고, 그러다가 요 25,000원이 깨지 않으면서 추세 타고 올라가게 되면 그 추세 대응으로 보면서 뭐 짧은 이평선들 있잖아요. 뭐 3일선이나 5일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대응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중요하게 보는 자리가 요 25,000원짜리. 25,000원짜리만 이탈시키지 않으면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지 지켜보시면서 고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렇죠? 아.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크게 빠지는 날이거나 아니면은 올라갈 때 오늘보다 더 큰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날, 그날이 아마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번 더 발생이 되면 그날은 매도를 보시고 나오시는 게 아마 조금 더 괜찮은 투자 방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요. 그렇죠. 거래량이 더 터졌을 때요. 지금보다도 아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더 올라가려면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날 이제 매도를 보시면 아마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도가 될 거고요. 다만 추세가 좀 깨지고 박스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25,500원짜리니까 25,500원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켜보시면서 차익 실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얼마가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쵸.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렇죠. 이게 과거 데이터도 없는 종목이고 신규 상장에다가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 계산이 다 맞아 떨어지면은 누가 손실을 보고 누가 뭐 수익을 못 보겠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계산들이 다 맞아 떨어뜨리면 좋은데 언제든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계산적인 것보다도 그냥 차트적인 흐름 보시면서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분할로 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한 25,000원부터 분할 매도를 할까요? 25,000원까지 지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죠. 모르기는 한데 저는 24,000원이나 5,000원부터 좀 분할 매도를 할까? 네, 왜냐면 그게 그동안 그렇죠. 그러한 관점도 괜찮아요. 네,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좀 만족스러우니까 그 정도에서는 또 차익 매도 보시면서 흐름대로 잘 대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거래량 터지는지 잘 확인하시고 수익 꼭 거두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4477님의 종목이고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매수 가격은 12만 3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일단은 오늘 참 손실을 많이 보고들 계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 4477님께서도 약수익 구간이십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래도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인 것 같은데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대규모 수출 소식에 오늘 장중에 13만 원대까지도 올라간 모습인데 일단은 정해두신 목표가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또 전화 상담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국조선해양 그러면은 어디까지 좀 들고 가면 괜찮을지는 이가람 전문위원께서 봐주시는 거 어떨까요? 이게 사실 이러한 종목들은 다들 단기 종목이 아니잖아요. 단기로 볼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큼 또 목표가가 조금 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비중 20%고 12만 3천 원이면은 또 단가도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과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 현재 차트적인 모습을 봤을 때도 지금 차트도 굉장히 지금 좋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도 다 멈췄고 추세적으로도 저가 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에다가 지금 수렴도 다 해놓고 지금 고가 돌파가 나타나느냐. 13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박스 하나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위로 하나 올리면서 지금 사실 이쪽은 좀 괜찮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거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 윗자리는 일단 테스트가 나옵니다. 요 14만 원짜리. 14만 5천 원과 14만 원짜리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테스트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일단 놓고 보시고 14만 원 넘어갈 때 여기에서는 수급을 좀 봐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서 매도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어떤 이탈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차익 매도를 같이 보시는 게 좋고 14만 원과 14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뚫지는 않고 횡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진행되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게 되면 기간 조정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놓고 보시고 14만 원짜리에서
수급이 꼬이는지 수급에서의 매도가 진행되면 1차적으로 한 비중 반 정도는 매도를 보시고 그런 다음에 14만 원짜리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대량 매도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이제 15만 원에 가느냐 그 신고가를 갈 것이냐에 대한 테스트가 아마 나타날 겁니다. 요 정도 자리에 오게 되면은 그 정도에서는 매도를 한 번 더 보신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 있으니까 이 종목에서 더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내기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종목들로 다시 또 종목 교체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4만 원짜리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14만 원 자리에서 수급에 대한 동향 보시면서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보유하신 다음에 신고가를 향해서 15만 원도 가는지 지켜보시고 14만 원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똑같이 차익 실현 보시면서 대응을 보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도 수익을 더 내고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을 차분하게 지금 봐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문자 상담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샵 008 통해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지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샵 008 애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 활용하셔가지고 편하신 번호 누르신 다음에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보다 더 상세하게 전화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시면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전화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2002님의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은 26,500원,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매수하신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부진한 건지 일단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 OLED 쪽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LG 디스플레이가 LCD에 대한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OLED에서의 양산 전환, 요 시점도 좀 빨랐어야 되는데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자금에 대한 부분이 좀 악영향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해외 쪽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뺐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OLED에 관한 뭐 전환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게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주가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못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 종목이 매수가 26,500원을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회복이 가능은 하겠죠. 나중에야 뭐 이 종목이 다시 업황에 다 개선되고 체질에 대한 구조가 다 개선되고 구조 조정 다 마무리가 되고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면 언젠가는 올라는 오겠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1, 2년은 더 봐야 아마 매수가까지 올라오더라도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20%인데 지금 자리에서 대응을 보기에는 또 손실폭이 원체 크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렇다면 비중 20%를 그냥 잊어버리고 한 1, 2년 정도를 더 묵혀놓으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LG 쪽에서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환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서야 사람 좀 많이 뽑으면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전환을 하고 장비 다시 들여오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다 바뀌려면 최소한 1, 2년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 대응 보려면은 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손실이 많이 크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그냥 적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자가 없는 적금이고 나에게 수익을 안 줄 적금인데 올라오게 되면 원금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현금 비중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주도주로 현금 비중이 있는 거를 주도주로 매매를 하시면서
좀 수익이 나면 차라리 이 종목의 손실분을 좀 덜어내는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계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 2년 정도를 묻어두시면 이제 좀 체질 개선이 많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종목이 또 매수가 부근 가까이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길게 지금 자리에 대응 보기 어려울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걱정보다 향후 한 2년 정도 뒤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죄송한 이야기인 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들고 오신 만큼의 기간 동안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가지고 가셔야지만 이 매수가 회복이 그때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하시려면은 들고 오신 만큼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유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LB세미콘요. LB세미콘 매수가 비중은요? 7,500원에 30%. 아, 7,500원에 30% 지금 약수익 중이시네요. 예, 예. 축하드리고요. 일단 네. 잡으신 타이밍을 보니까 약간 좀 짧게 보고 잡으신 건가요? 아니, 그냥 가지고 가려고 오래.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네, 오래요. 그러면은 전망하고 목표가를 좀 봐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B세미콘이 사실 네. 이 종목이 지난번에 올 초에 올라갈 때는 LB세미콘이 뭐 비메모리 관련도 있었지만은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같이 네. 올라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들이 방탄소년단 이슈로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LB세미콘은 비메모리 관련으로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7,500원 단가시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단가예요. 근데 이걸 네. 조금 더 장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가까지 또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30%이시니까 지금 네. 올라갔던 고가 자리가 단기적인 저항 자리였거든요. 오늘 고가 자리가. 아, 그래요? 네, 오늘 고가가 단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첫 번째 저항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정확하게 걸리면서 윗골이 마감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아래에 내려와서 내가 매수가까지 다시 와도 버틸 것이냐. 나는 그게 싫으면 일단은 비중 한번 줄여서 차익 매도를 해서 수익금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매수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트레이딩으로서 한번 수익을 챙기고 내려왔을 때 다시 매도한 만큼 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올라갔을 때 수익을 한번 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LB세미콘은 그냥 들고 있기보다 한번 수익 실현을 한 번쯤은 봐놓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미국장 자체가 오늘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B세미콘도 월요일 날 하락 출발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매수가까지는 뭐 안 내려올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은 맞을 거는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렇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다시 반등 나가는지 보시고 LB세미콘도 어차피 뭐 죽을 종목은 아닌데 다만 이제 조금 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LB세미콘은 그 앞에 지금 너무 긴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나와야 될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LB세미콘 자체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지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길게 보신다라고 하니까 길게는 보시는데 만약에라도 비중은 더 늘리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더 내려왔다가 다음 주 안에 반등 나가게 되면 이 종목을 좀 길게 보더라도 트레이딩으로 한번 매도를 보고 내려오면 다시 사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나는 그게 싫고 그냥 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냥 보시면은 한 기간 좀 두고 보면은 물론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뭐 9,000원과 10,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 종목은 눌림이 올 거예요. 네, 9,000원짜리 지금 오늘 고가 넘기게 되면 그 다음은 9,000원짜리에서 매물 한번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짜리에서는 1차적인 수익 챙기고 내려오면 그때 다시 사서 올라가는 방법으로 보시는 게 LB세미코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B세미코 일단은 테마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계실 때 꼭 한번 청산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의 말씀 참고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배트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은 상담에 많은 도움 주신 이가람 전문위원과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장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을 좀 봐드렸습니다. 시원한 상담이 되셨길 바라겠고 오늘 상담이 지금 뒤에도 많이 남아있는데 접수하신 분들,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잠시 뒤에 이가람 전문위원이 배트맨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